great one who summons me. I stand by my oath, loyalty to wishes 3. I'm kidding. Watch this. Back up. Uh-oh. Watch out. You done wound me up. About to show you what I'm working with. Well, Alibaba, he had them 40 thieves. Scheherazade, he had 1,000 tales. But master, you're in luck, because up your sleeves you got a brand of magic never fails. You got some power in your corner now, heavy ammunition in your camp. You got some punch, bang, and how? All you gotta do is rub that lamp, and then I'll say, Mister, what's your name? Whatever, what will your pleasure be? Let me take your order, I'll jot it down. You ain't never had a friend like me. 1992년 개봉했던 애니메이션 알라딘의 실사판 영화가 1,0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열흘 전 개봉한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은 벌써 500만 관객을 동원했고요. 9년 만에 다시 돌아온 토이스토리 시리즈도 가족 단위 관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이 세 영화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디즈니의 작품들이라는 겁니다. 금요일 오아시스, 오늘은 콘텐츠 제국으로 군림하게 된 디즈니의 전략을 신기주 경제문화 전문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극장가 네. 가보면 뭐 디즈니 영화와 그 밖의 영화로 구분된다. 또 뭐 맞아요. 디즈니 영화 중에서 뭘 볼까 뭐 고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말들까지 들릴 정도예요. 야, 어쩜 이럴 수 있죠? 정말 디즈니 세상인데 네. 뭐 흥행이라고 생각해보면 디즈니 마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흥행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예측 불허하다고 할 수 있는데 디즈니만큼은 모든 걸 예측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마법적인 흥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라딘이 이제 곧 1,000만 흥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네. 그 25번째 1,000만 영화고 외화로서는 7번째인데 50일 만의 기록입니다. 개봉한 네. 이후에.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거는 개봉할 때는 2위였는데 그 이후에 역주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러게요. 세상에 2등이었다 1등이 되는 경우도 예외적인 것인데 네.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디즈니에 알라딘이 있다면 또 디즈니한테는 토이스토리 4도 있어요. 이 네. 역시도 많이 아시는데 겨울왕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초반에 흥행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토이스토리 4 그리고 알라딘 여기다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네. 이 영화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디즈니 영화라기보단 디즈니의 계열사인 마블이 그러니까 소니 픽처스라고 하는 이제 경쟁사와 협업을 한 케이스인데 네. 역시 넓게 보면 디즈니의 영향권에 있다고 할 수 있으니까 글쎄요 디즈니 마법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마법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이 알라딘이나 토이스토리 4를 본 관객 중에 이 40대의 비중이 흥미롭게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요. 뭐 사실 저도 둘 다 봤습니다만. 저도 봤습니다. 네. 그 원작 애니메이션 알라딘이 1992년, 토이스토리 1은 네. 그러니까 1편은 1995년에 처음 선을 보였잖아요. 맞아요. 그런 만큼 이 후속편이 나오니까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좀 꼽히고 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요소가 제너레이션 컨텐츠라는 용어일 거예요. 말하자면 한 세대를 관통하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타워즈 같은 컨텐츠. 네. 특정 70년대, 80년대 세대한테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죠. 마찬가지로 어쩌면 2010년대의 10대를 보낸 세대한테는 마블의 어벤져스가 제너레이션 컨텐츠가 될 거고 네. 10년, 20년 뒤엔 리메이크가 되는 것들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세대를 관통하는 컨텐츠를 디즈니가 많이 갖고 있다는 거, 특히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알라딘, 토이스토리 같은 시리즈를 갖고 있죠.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더 뭐가 있냐면 이것을 그대로 멈추고 리메이크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세대의 입맛에 맞게 재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네. 알라딘은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실사 영화가 돼서 나오는 네. 거고요. 토이스토리의 경우라면 95년도에 개봉했을 때 어린 시절을 보냈던 관객이 이제 40대, 50대가 되었을 때 30, 40, 50대 관객들이 공감할 만한 성장 콘텐츠로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면 토이스토리 1편이 우정이었다면 토이스토리 3편이 예를 들면 이별을 통해서 이제 주인공들이 이별하고 성장하는 이야기 떠나보내죠, 맞습니다. 원래 주인은. 그러니까 이별이 성장의 어떤 원동력이다. 이건 어린이들을 위한 콘텐츠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어른만이 이해할 수 있는 요소들. 토이스토리 4편 역시도 홀로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공감을 일으키면서 세대를 관통하게 되는 겁니다. 디즈니가 마법을 부리고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싶네요. 네. 자, 이 알라딘 뭐 흥행 스코어가 말해주듯이 아주 재미있다 이런 네. 호평들이 아주 많은데요. 그 흥행의 원동력 아까 말씀했다시피 역주행 흥행을 하고 있는데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흥겹죠. 네, 극장에 가면 우리가 많이들 원하는 게 즐겁게 2시간 여를 보내고 나오는 것인데 디즈니는 바로 관객들을 즐겁게 해줘야 한다는 그
그 대원칙에 항상 충실합니다. 네. 물론 그렇지 않은 영화사들도 많이 있는데 디즈니는 디즈니 테마파크가 있듯이 이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음악이 있죠.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알라딘의 OST, The Whole New World 어렸을 때도 들었는데 다시 네. 들어도 좋죠. 네. 명불허전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데 심지어 새로운 목소리, 나오미 스콧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성 여주인공이 이 노래 부르니까 완전히 새로운 노래로 재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 자스민이라는 주인공에 대한 이 안에서 제목은 알라딘인데 알고 봤더니 자스민을 보고 나왔다. 공주를 보고 나왔다는 얘기가 있을 만큼 자스민이라는 여자 주인공을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그렸다는 것.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의존적이지 않고 나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여성으로 그린 것도 이 시대에 맞는 코드죠. 네.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길을 가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노래도 또 새롭게 한 곡을 넣기도 네, 했는데. 스피치레스한 노래였죠. 네네, 그렇죠. 네. 저 화면들 다시 봐도 참 뭐 신이 나는데 이 디즈니 영화들 올 상반기 얼마나 선전했나 좀 살펴볼까요? 이 올 초 개봉한 주먹왕 랄프 2편 시작으로 캡틴 마블은 580만, 또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보시는 것처럼 1,400만 관객에 그렇죠. 육박했죠. 네. 저희가 다루기도 했고 뭐 유일하게 잘 안 돼서 여기 끼지 못한 게 이제 덤보 정도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네. 이 상반기에만 디즈니 영화가 동원한 관객 수가 3천만이 넘습니다. 네. 자, 특히 이 상반기 외화를 본 관객들의 60% 이상이 디즈니 영화를 봤다고 하는데 자, 이런 흥행 뒤에는 디즈니의 치밀한 전략이 있었던 거죠. 그러게 사실 이게 비즈니스 사이드에서 굉장히 공부할 만한 것인데 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컨텐츠의 흥행은 그 컨텐츠 만드는 비즈니스 기업의 리더십에 달렸다는 겁니다. 결국은 예를 들면 중앙집권적으로 위에서 이게 흥행할 것 같아 또는 이게 유행할 것 같아 라고 정해도 사실은 지금 20대 관객들, 젊은 관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가 어렵죠. 네. 그만큼 하이라키가 복잡하면 결정이 오류간다 하기 십상인데 디즈니는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상당한 형태의 임파워먼트, 그러니까 권한을 상당히 위임해 놓는 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 토이스토리는 픽사라는 스튜디오에서 만들고 예. 마블에서는 어벤져스 시즌 만들고 스타워즈는 루카스필름에서 만드는 것인데 각 스튜디오들의 독립성과 개성을 유지시켜주다 보니까 그 개성을 유지시킨 컨텐츠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이 모든 걸 디즈니로 덮어버렸다면 그럼 디즈니 하나의 색깔만 나왔을 것이고 아마 금방 우리 모두 지루해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블 시리즈도 뭐 디즈니 영화고 스타워즈도 디즈니 영화인데 사실 잘 모르고 보시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그 이유는 뭐냐면 애시당초에는 디즈니 영화가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원래는 디즈니의 회사가 아니었으나 이제 지속적인 인수합병을 통해서 모두가 다 디즈니라는 빅 텐트 아래에 들어가게 됐던 네. 것인데 그 시작은 2006년에 픽사의 인수였고요. 토이스토리 시리즈를 만들고 니모를 찾아서 또는 몬스터 주식회사를 만들었던 픽사를 인수하고 픽사의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문화를 디즈니에 이식을 하게 돼요. 네. 그 다음에 성공시켰던 것이 마블 인수했던 2009년도의 인수였고요. 그 다음 루카스 필름. 그리고 요즘 가장 화제가 되는 건 2009년 3월에 완성된 것인데 네. 20세기 폭스를 인수함으로 해서 올해 3월이죠. 맞습니다. 네네. 2019년 3월이죠. 그 결과 많이들 이런 얘기 하시죠. 어벤져스와 엑스맨이 같이 모여서 무슨 영화가 나오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상상력의 원천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네. 이때 이것을 주도했던 인물이 지금 현재 디즈니의 CEO인 밥 아이거입니다. 밥 아이거는 그 인수협상을 할 때도요. 나의 약점을 먼저 드러내고 상대방한테 칼자루를 주는 걸로 유명해요. 그 네. 결국은 내가 유리한 상태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유리하도록 먼저 판을 깔아주기 때문에 상당히 특이하네요. 맞습니다. 일반적인 협상이 아닌데 이걸 이제 비유하자면 트럼프의 딜 전략과 다르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미국 안에서는 트럼프의 CEO의 리더십과 지금은 물론 대통령입니다만 그리고 바바이거의 리더십이 그 극명하게 대비를 이룬다고 하면서 사실 바바이거가 20세기 폭스 인수를 마무리한 이후에는 미국 대선 주자로도 부각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실제로 네. 2024년 대선 출마설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밥 아이거 이전에도 그 아이즈너라는 네, 마이클 아이즈너가 CEO였죠. CEO였는데 그 두 CEO도 상당히 많이 좀 대비가 되고 있죠. 마이클 아이즈너는 90년대를 대표하는 CEO인데요. 그 시절 잭 웰치나 마이클 아이즈너라는 CEO의 대부분은 카리스마형 CEO였어요. 위에서 탑다운으로 모든 걸 결정했던 것이고요. 네. 초반,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 알라딘 혹은
라이언 킹 같은 영화들이 흥행하면서 그 리더십이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네. 2000년대는 매우 큰 실패를 겪게 되고 예, 위기론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때 디즈니가 거의 다 망해가고 있었는데요. 그 망해갔다는 걸 인정하고 픽사하고의 합병을 추진했던 게 바로 밥 아이거였던 거죠. 네. 네. 자, 이 예전의 흥행 애니메이션들을 지금 실사판으로 계속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 명확한 하나의 전략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디즈니 스튜디오가 갖고 있는 큰 힘 중에 하나는요. 그 2012년에 루카스필름을 인수하면서 ILM이라고 하는 그 헐리우드를 지배하는 이 특수효과 회사를 네네. 인수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실사 영화들의 상당수는 배우가 등장하는 건 특별합니다만 애니메이션으로만 구현되었던 볼거리들을 실사로 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그렇죠. 디즈니가 그만한 기술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디즈니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애니메이션 또는 컨텐츠도 있지만 헐리우드에서 가장 막강한 특수효과 기술을 갖고 있는 IT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과 인문이 결합된 교차점에 디즈니가 있는 거죠. 네. 자, 원작을 근데 그대로 리메이크하지 않고 또 시대에 맞게 뭐 캐릭터도 상당히 재해석한다든지 알라딘의 경우도 그렇고 맞습니다. 이런 네. 것도 또 하나의 일관된 흐름인 것 같아요. 네, 세대를 관통하는 형태의 콘텐츠들을 만들어내니까요. 근데 대표적으로 지금 많이들 관심 있어 하시는데 인어공주에서 주인공인 인어공주가 백인이 아니고 네.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주인공은 이제 할리 베일리라는 네. 이제, 젊은 여성 배우죠.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가수 겸 배우죠. 맞습니다. 이 배우가 실사 영화에서 주인공 역할, 에어리얼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화제를 모았다는 것 자체가 네. 디즈니가 마케팅을 참 잘한다는 뜻이겠죠. 네. 배우의 색깔, 피부 색깔이 바뀐다는 것만으로 애니메이션이었던 영화가 세상에서 주목을 받게 만들 때 성공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알라딘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90년대의 알라딘에서는 그 알라딘이 왕이 나중에 이제 되는데 맞습니다. 네. 그게 2019년의 알라딘에서는 그 자스민 공주가 왕이 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어떤 성별 네. 이번에는 이제 인종의 부분까지도 그동안의 어떤 보수적이라고 불렸던 그런 금기의 벽 같은 걸 깨려는 시도가 있는 거 아닌가. 네, 사실 아시다시피 미국 사회에서 인종적 다양성은 정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디즈니는 네. 그런 시대의 흐름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마블 인수는 2009년에 이루어졌는데 디즈니가 마블 인수를 시도했던 건 1990년대였습니다. 네. 근데 당시 CEO였던 마이클 아이지너가 우리는 공주를 만드는 회사지 슈퍼히어로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라고 스스로를 가둬놓고 정의하면서 인수에 실패하게 되거든요. 네. 나를 어떻게 개방적으로 재정의하느냐. 디즈니의 성공 방정식에서 이걸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네. 자, 이 다음 주에는 이 디즈니의 간판 애니메이션이었던 라이온 킹의 실사판도 또 개봉된다고 해서 네. 지금 화제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흥행세를 이어갈지 참 놀라울 네. 정도인데요. 벌써 그 애니메이션 티저 예고편이 공개됐더니 2억 2천만 뷰가 넘어갔죠. 그러니까 네. 이만큼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인데요. 라이언킹 안에서 그 라이언킹이 실사화됐을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궁금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라이언킹을 보면서 이 감독이 존 파브로라는 스파이더맨에서 나왔었고 또는 정글북이라는 실사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나온 인물이었는데 네. 이거 보면서 라이언킹의 고전적인 OST가 어떻게 다시 불리워지는지 네. 그리고 이 신화적인 스토리가 어떻게 재해석되는지를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 그러니까 라이온 킹이 대표 애니메이션으로 꼽히는 거는 그 당시에도 워낙에 많은 관객들을 끌어모았기 때문에. 당시에 라이언 킹이 이렇게 흥행에 성공하지 않았으면요, 1980년대, 90년대 디즈니는 훨씬 더 힘든 상황에 처했을 거예요. 당시에 ABC 인수한 직후에 굉장히 힘든 승자의 저주를 겪었었거든요. 네. 주가도 많이 하락했었고요. 그걸 라이언 킹과 인어공주가 부활시켰고 그 부활시켰던 승리의 어떤 히든 카드들이 이제 다시 나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까지 흥행 돌풍인데 지금 디즈니의 어떤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사상 최고가예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주당 20달러 선이었는데 지금 네. 주당 143달러를 넘어섰고요. 네. 시가총액이 2,583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00조 원이 네. 넘어갑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사실 컨텐츠 기업이 이 정도까지 높은 평가를 받기도 매우 어렵지만 한 가지 포인트. 20세기 폭소를 인수했어요. 보통 인수 직후에는 주가가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인수하기 위해서 들인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 네네. 700억 달러가 넘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디즈니가 이 인수합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더 큰 회사가 될 거라는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시장의 평가가 디즈니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고 네. 보여집니다. 네. 그 디즈니 전략들을 쭉 살펴봤는데 우리 콘텐츠 시장 또 우리 콘텐츠 기업들에게 주는 시사점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단 한 가지, 컨텐츠의 성공은
리더십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 또는 참신한 아이디어, 뭐 감독, 배우 이런 것 같지만 결국은 그걸 만드는 기업이 얼마나 개방적이고 각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나 제작자한테 권한을 위임해 줄 수 있느냐. 디즈니가 그 교과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금요일의 오아시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기주 경제문화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